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기적인 남편과 만 3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이혼하던 그해 슬슬 아이를 가져보려고 준비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러네요.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가장 어려운가 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어떤 부분이든 부부 사이라면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저를 쭉 속여왔다는 거 알고 망설임 없이 이혼 결심했습니다. 특히나 적반하장으로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모자라 아들 내외의 돈은 곧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모에게 질릴 대로 질렸었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이전부터 시부모님과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저에게 말 한 번 다정하게 하신 적 없는 시아버지야 자식들에게도 원래 무뚝뚝한 분이니 이해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좋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무뚝뚝한 시아버지 옆에서 항상 웃으며 토닥여 주시곤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를 챙겨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환갑이셨던 어머니에게 선물도 챙겨드리고 예쁨 받으려고 노력도 참 많이 했었네요.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는 각자 부모님들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관계든 주고받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희생만 해야 한다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더라고요. 남들 보기에는 시원하게 이혼했지만 솔직히 말해 저에게 이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었어요. 이혼했다고 주변에 먼저 말하기도 괜히 좀 민망하고 가족들에겐 더욱 그랬어요.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친정의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혼하고 처음 있었던 가족 모임이라 친척들이 왜 이혼했는지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까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혼하고 온 저를 다들 딱하게 보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우리 친정아빠가 딱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 집에서 어떤 취급받았는지 알고 나서 내가 나서서 이혼시키고 같이 육지거리 해줄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안 한 거야. 이혼하면 그만인데 굳이 내 입 더럽힐 필요가 없는 거지. 남이 볼 땐 내 딸이 너무한 거 아니냐 말할 수는 있어도 나는 내 딸만큼 똑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잘 생각했다고 했어. 우리 딸이 이혼당한 거 아니고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한 거니까 다들 우리 딸 딱하게 생각하지 말어. 그러자 고모들 역시 호들갑스럽게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나는 처음부터 우리 똑똑이 지은이 그 집에 보내는 거 아까웠어. 그 집안 식구들은 굴러온 복덩어리를 차버린 거나 매한가지네. 지은아, 잘했다. 혹시 애라도 낳았어 봐. 그럼 더 골치 아프지 않았겠니? 나는 혹여 너 의기소침해 있을까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보니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걱정 마세요, 고모. 더 일찍 이혼했어야 했는데 제가 멍청해서 버틴 것 같아요. 아직 전 남편 놈한테 받을 돈도 다 마무리 못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아이고, 나쁜 놈. 네 엄마가 살아계셨다고 해도 아마 같이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했을 거다. 고모는 눈에 훤히 보여. 암튼 이제 마음고생 끝났으니까 행복할 일만 남은 거네. 당연히 우리 가족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이혼 사연을 털어놓자 고모들은 심지어 당장 전 남편 놈 버릇 고쳐놓겠다며 진심으로 앞장서라고까지 하셔서 우습기도 했고 속이 후련했네요. 이제는 웃으면서 이혼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낼 여유도 생겼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의 이혼 조짐은 결혼 초반부터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은 본인이 버는 수입을 저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해서
경제권 문제로 종종 다퉜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부라 해도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남편 월급에 관여를 크게 하지 않았지만 각자 내는 생활비는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미리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처음 몇 달 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꾸 싸움이 되곤 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생활비가 왜 힘들다는 거야? 집 대출은 같이 갚기로 한 거잖아. 당신이 월급 적다고 해서 내가 생활비 훨씬 많이 부담하는 거 알면서 계속 1억이야? 어쩌다 보니 이번 달에 카드값을 초과해서 그래. 내가 돈 안 준다고 우리 펑크 나는 거 아니잖아. 너무 계산적으로 그러지 마라. 다음 달에 이번 달 못 준 것까지 포함해서 줄게. 하지만 말뿐이었고 매달 줄 돈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없다는 사람을 쥐어짜봤자 방법이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월 순수익이 700에서 800 사이였고 남편은 월급쟁이라 보통 300만 원 초반을 받거나 상여금 나오는 달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정도였습니다. 벌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른 집은 남편이 돈을 더 잘 버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저는 결혼 전 시작한 사업이 8개월 만에 점점 매출이 늘면서 매월 남편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 잘 벌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문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점점 의지를 하고 기댄다는 거였습니다. 가령 명절에 양가해 드리는 용돈을 저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다거나 부모님 생신 때 선물 비용이나 식사비를 제가 더 부담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죠. 물론 여유 있는 쪽에서 더 부담하는 걸 다 계산하고 따지고 들 생각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계산적으로 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생활비와 집안 행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매번 가족 행사나 명절이 다가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꼭 제가 자기 부모를 챙기길 바랬어요. 여보, 이번 설날에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릴 거지? 근데 지난번에 어머니가 왜 봉투를 하나만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 엄마 아버지 따로 달라고 하시네. 내가 친척들 선물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부모님 현금 용돈은 30만 원씩 넣어서 준비해줘. 그럼 당신이 우리 아빠 챙길래? 우리 아빠도 내가 챙겨드리는 것보다 당신이 드리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좋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당신이 봉투만 준비해줘. 장인어른한테는 잘 전달해드리면 되지. 뭐? 당신 부모님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리고 우리 아빠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리라고? 그게 뭐야? 그럼 당신은 명절 보너스 받은 걸로 뭐 할 건데? 말했잖아. 친척들 선물 돌리겠다고. 아무튼 이래저래 200만 원 나가는 거 금방이더라. 나보다 여유 있는 당신이 부담해줘. 남편은 친정 아빠에게 드리는 명절 용돈마저 제 돈으로 하라면 미루더라고요. 짜증나긴 했지만 사실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결혼할 때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부분이에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장만한 집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특별한 날 빼고 양가 부모님 용돈을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거의 반반으로 했어요. 집은 공동명의였고 현금 자산은 공동생활비에서 같이 저축했고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며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우리 친정은 제가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힘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대학교 때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저를 시집 보낼 때 애써주신 건 우리 친정 아빠였고
결혼 전 회사 때려치우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금전적으로 도와주신 거 역시 전부 우리 친정 아빠였어요. 아빠는 경기도 시흥에서 금속 제조업을 하시는데 노후 걱정 전혀 없으시고 환갑 넘은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십니다. 아파트 경비 일하시고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시는 시부모님보다야 훨씬 나으시죠. 하지만 시부모님도 자식들에게 기댈 정도로 형편이 나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오래 거주한 시부모님 소유 아파트도 있으시고 빚 같은 거 없으셨으니까요. 우리 아파트 대출 다 갚을 때까지는 양가 부모님 명절이랑 생신 외에는 용돈 안 드리는 거 당신도 동의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우리 부모님 편하게 사시라고 도와드리고 싶지. 그렇지만 내 코가 석자인데 당신 버는 돈으로 드리자고 할 만큼 내가 철면피는 아니거든? 내 월급이 적으니까 어쨌든 당신이 생활비 좀 더 부담하더라도 이해해줘. 우리 열심히 저축하자. 우리 아빠는 내가 용돈 드린다고 해도 마다하시더라.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지 뭐. 자식들이 더 열심히 모아서 잘 살길 바라시잖아. 암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리고 여보,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당신보다 돈을 잘 버는 줄 아시거든? 당분간은 당신이 수입 더 많다는 거 어머니 모르게 하면 좋겠어. 옛날 어른들은 여자가 돈 많이 벌면 남자가 휘둘리는 줄 아시거든.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저 어머니한테 말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당신 말대로 해줄게. 남편은 우습게도 제가 수입이 많다는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 알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괜히 어머니가 아시면 아들이 기죽어 살까봐 걱정하실 거라나요? 아무튼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생일에 드리는 용돈도 자기 아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늘 돈 아껴라, 여자가 살림을 알뜰히 해야 한다, 남자가 버는 돈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하셨네요. 특히나 우리 집에 가끔 찾아오시면 제가 살림 해프게 한다며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얘, 너 왜 이리 살림이 해퍼? 냉장고는 대체 왜 이 모양이니?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뜰하게 살림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니 이게? 두 식구 살림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집에서 안 해먹고 반찬을 사 먹니?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하잖아요. 집에 오면 음식하는 거 힘들어서요. 요즘 재료 사서 해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싸니까요. 두 식구 먹겠다고 잔뜩 해놔봤자 다 버린다고요. 나는 뭐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재료로 밖에서 만든 반찬 내 아들 입으로 들어가게 한 적 없어. 결혼해서 잘 얻어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뭐라니? 내 아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이 정도밖에 살림을 못해? 어머니가 뭐라 하실 때면 속으로 아들이 벌어서 갖다 주는 돈도 없다고 확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옆에서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말리는 거 보고 몇 번 참았습니다. 엄마, 나도 밖에서 사 먹고 다니고 이 사람도 일하니까 집에서 해 먹으면 낭비예요. 해프게 살림하는 사람 아니니까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싫은 소리를 하시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남편 태도는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저에게 자기 경제적 상황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 대출은 제 돈으로 많이 갚았더라고요. 처음 살 때보다 1억 정도 오른 건 다행이었지만 거의 7할이 제가 번 돈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무렵 제가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숨기고 있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보험 가입 조회를 하느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알려주길래 궁금증이 발동한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남편의 주 거래 은행에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통장 내용을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로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년 넘게 참아준 건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남편보다는 수입이 많아서 참은 겁니다. 그때는 남편이 저를 속이는 게 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매번 돈이 없다고 하니 카드값이 얼마인지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통장 잔액을 확인한 순간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남아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매달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달은 50만 원, 어느 달은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고 더 적을 때도 있었어요. 설마 하며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는데 황당한 건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매달 시댁에 돈을 보냈더라고요.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30만 원씩 매달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쭉 살펴보니 결혼하고 6개월이 되었을 무렵부터 큰 액수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자그마치 액수가 120만 원이더군요. 그런데 은행 이름이 이금융권 저축은행인 것이 왠지 느낌이 싸한 겁니다. 이건 남편이 저 모르는 대출을 받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매번 돈이 없었던 거죠. 이자가 빠져나간 시점을 확인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었어요. 곰곰이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부는 그중 목돈이 필요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퍼뜩 그때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을 즈음이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아들로서 돈을 못 보태준다고 거의 울다시피 하며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별탈 없이 입주를 하시길래 저는 대출을 받으셨거나 기존 아파트 판돈으로 잘 해결하신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는 아파트 들어가시는 거 모자란 자금은 잘 해결하셨대? 당신 걱정 많이 했잖아. 어머니는 아파트 들어가시는 거 모자란 자금은 잘 해결하셨대? 당신 걱정 많이 했잖아. 해결했으니까 입주하셨겠지. 나도 몰라. 엄마랑 아버지가 따로 모은 돈이 있으셨나 보지.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물어보기 뭐해서 그냥 모른 척 했어.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도 당황한 기색 없이 어머니가 해결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출 받아준 큰 돈이 시어머니에게 갔던 거죠. 그걸 알았을 때 배신감이란 시댁에 준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점과 쭉 저를 속여왔다는 점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판사판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매달 시댁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붙인 사실과 대출까지 해줬다는 걸 추궁하는 대신 서서히 그 인간 피를 말려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이혼 준비를 할 시간은 필요했으니까요. 기막힌 심정으로 남편 통장 내역을 전부 출력해 두었습니다. 이혼 소송 증거 자료로 써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기회를 보다가 저는 남편과 식사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달부터 친정 아빠에게 생활비를 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당신 알다시피 내가 이 집 대출금도 거의 갚다시피 했고 매달 저축도 내가 더 많이 했어. 이제 우리 아빠도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예전처럼 힘들게 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이번 달부터 내가 버는 돈에서 200만 원씩 아빠 용돈으로 드릴까 해. 그랬더니 남편 놈이 밥 먹다가 놀랐는지 쿨럭쿨럭 기침까지 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 200만 원? 당신 갑자기 왜? 우리 이 집 대출 다 갚을 때까지는 열심히 모으기로 했잖아. 장인어른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구만 200만 원씩 드린다고? 나는 우리 집에 효도도 못하는 거 알면서 당신 이러기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그래?
왜? 정속 쓰리면 당신 버는 돈으로 당신 부모님 드리던가. 내가 버는 돈으로 드리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래도 부부니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지. 당신이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자 남편은 대꾸도 못하고 애꿎은 맨밥만 입에 쳐넣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속이 무진장 쓰렸을 겁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저에게 주지 말라고 큰소리치지도 못했을 거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그달부터 아빠에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마침 아빠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못한 효도나 하자는 생각에 저는 아빠에게 새 차를 뽑아드릴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사치나 허세라곤 모르시는 분이라 공장에는 영업용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호강하시라는 의미로 외제차를 뽑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마다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저 혼자 여러 브랜드에서 견적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편의 드림카 브랜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집에서 굴러다니던 외제차 견적서를 어찌 봤는지 며칠 동안 들떠있기까지 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이 가도 아무 말 하지 않자 혼자 몸이 달았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먼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근데 요즘 차 신청하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더라? 응, 요즘 나 차 보러 다니는데 차 출고가 오래 걸린다 그러네? 남편은 제가 차를 산다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고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만 신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여보, 근데 빨리 나오는 브랜드가 있긴 한데 내가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못 고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차피 내가 탈 거면 같이 정하는 게 낫지 않아? 깜짝 선물도 좋지만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잖아. 얼마나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뭐? 무슨 깜짝 선물? 당신이 탄다니. 누가 당신 차 사준대? 갑자기 무슨 엉뚱한 소리야? 멀쩡한 차를 갑자기 왜 바꿔? 그 차도 내가 결혼할 때 사준 거잖아. 무슨 욕심을 더 부려? 당신 차 견적 받은 거 나 사주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 무슨 개소리야. 나 우리 아빠 환갑 선물로 사드리려는 건데 돈 벌어서 뭐 하겠어? 이렇게 쓰려고 버는 거지. 왜? 당신 사주려는 건 줄 알았나 봐? 아, 착각을 해도 어쩜 그런 착각을 해? 당신 정말 웃긴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결혼한 이래 가장 실망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망연자실하는 남편 보고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장인어른이 돈 없어서 차를 안 사는 분도 아닌데 굳이 당신이 차를 사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10년 넘은 차 아직도 타고 다니시는구먼. 그래? 안타까우면 당신이 할부로 사드리면 되겠네. 월급 받아 뭐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돈 남아둘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은 역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마 자기 생일도 다가오니까 착각을 단단히 했을 겁니다. 대출이자 내고 자기 부모님 용돈 대주느라 돈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하니 속이 끓었을 테고요. 저는 며칠 후 차를 계약했고 다행히 아빠 생신 맞춰 차를 출고받았습니다. 외제차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끝내 마다하신 탓에 국내 최고급 브랜드의 고급 세단으로 뽑아드렸어요. 남편이야 뭐 아빠 생신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내내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차를 보면서 얼마나 아련한 표정을 짓던지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빠 환갑 이후 저를 냉랭하게 대했고 무슨 꿍꿍이인지 20분 거리 시댁으로 퇴근해 저녁까지 꼭 얻어먹고 귀가하곤 했습니다. 저랑 밥상에서도 마주하기 싫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일로 바빴고 이혼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이혼 통보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남편 놈 마음 그릇이 어찌나 간장종지만 하던지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 삶을 살면 될 상황을 기어이 긁어부스럼을 만들더군요. 얼마 후 남편 생일이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출근을 남편보다 늦은 시간에 하는 저는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군가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그 시간에 집에 오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도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급한 일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어제 현우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은 거 알지? 너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신랑 밥도 안 해주는 거냐? 내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는지, 어? 보다 보다 속이 터지더구나. 근데 현우가 황당한 소리를 하지 뭐니? 너한테 직접 확인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야. 대체 아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나 했어요. 혹시 우리 아빠 용돈 준다는 걸 말해서 어머니가 달려온 건가 예상했는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참 남편놈의 밴댕이 같은 속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이더군요. 너 파른 대로 말해봐라. 네 친정아버지한테 그 비싸다는 제네시스인지 뭔지 해서 고급 차를 사준 게 사실이니? 어머니가 묻는 말에 저는 그럼 그렇지 싶었어요. 어쩜 아들이나 그 엄마나 절이 똑같은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제가 시댁에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친정에만 잘하고 차까지 사줬다고 볼멘소리를 했겠죠. 아들에게 고작 그런 소리 들었다고 쪼르르 달려온 시모가 참 채신머리 없어 보였습니다. 네, 춘정아빠 환갑 기념으로 제가 큰맘 먹고 사드렸는데요. 제가 번 돈으로 사드린 건데 무슨 문제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태연하게 어머니 말에 대꾸했지만 어머니는 기가 막혀하는 표정이셨습니다. 뭐? 네가 번 돈? 예. 네가 번 돈이 대체 얼마나 된다 그래? 네가 버는 돈으로 그런 비싼 차를 산다는 게 가당키나 하니? 어쩜 자기 돈으로 사줬다는 거짓말을 그리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우리 아들이 네 친정아버지 차 사주려고 뼈 빠지게 일해 돈 버는 줄 알아? 어머니, 저한테 할 말이라는 게 우리 친정아빠 차 사줬다는 말 전해두고 그것 따지러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전해요. 어머니 아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 어머니께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 가정주부라는 애가 푼돈 좀 번다고 시댁은 나 몰라라 하면서 네 친정만 챙기는 게 잘못이 아니야? 챙기는 것도 어지간히 해야지. 너 네 친정아빠 차만 사준 거 아니잖아. 용돈도 드린다며. 너는 시댁이 우습니? 시부모는 나 몰라라 하면서 공장 사장인 네 친정아빠가 뭐가 모자랐다고 차를 사준다니? 네 친정아빠도 참 너무하신다.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냉큼 받으신다니? 어머니는 거의 폭주하다시피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버는 수입이 남편보다 적은데 무슨 돈으로 차를 샀느냐며 악다구니를 쓰셨고요. 악다구니 쓰는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면 세워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남편보다 돈 못 버는 척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결혼 후 지금껏 어머니는 아들이 주는 돈 매달 꼬박 받으며 잘 쓰셨잖아요? 어머니는 저 모르게 아들 돈 받았으면서 저 볼 때 아무 생각 안 드셨나 봐요? 제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몰래 용돈 받으면서 왜 모른 척 하셨냐고요? 뭐야? 용돈이라니? 우리 아들이 뭐 나한테 버는 돈을 다 갖다 바치기라도 했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뜨끔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기회를 줘도 끝까지 속이려는 사람을
더 이상 배려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핸드폰을 열어 어머니에게 남편 계좌 이체 내역 저장해 놓은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으시네요. 모전자전이라고 어쩜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시나요?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거 그동안 남편이 어머니한테 돈 보낸 내역이네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냐고요. 제가 보여준 남편 계좌 내역을 본 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벌개지며 잠시 할 말을 잃었는지 어버버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뻔뻔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건가 봅니다. 어머니는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더니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예,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그래, 좋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 엄마 쓰라고 돈을 주긴 줬다. 근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는 거냐?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엄마 준 게 뭐가 잘못이야? 아들이 번 돈으로 엄마가 쓸 수도 있지. 어머니, 아들이 돈을 들이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걸 저를 속이고 우리 가정 경제에는 소홀했다는 게 문제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돈도 안 갖다 주고 시댁에 갖다 바치고 대출까지 해서 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데요? 제가 왜 화내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세요? 어머니는 왜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건데요? 너야말로 내가 이렇게 쫓아와서 화내는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거냐? 우리 아들이 번 돈 모아서 네 친정아빠 차 사줬다게 화내는 거야. 네 돈으로 그랬으면 나도 상관 안 한다. 어머니, 말씀 잘하셨네요. 아빠 차 사드린 돈 전부 제 돈으로 한 거고요. 용돈도 제 돈으로 20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상관 마세요. 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고 친정에도 잘한다고 믿으시더라고요. 어머머, 끝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봐라. 너 이런 애였니? 네가 무슨 수로 그런 큰 돈을 번다는 거야? 그동안 어머니 잘난 아들 부탁으로 쭉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어머니 아들보다 제가 버는 돈이 5배는 더 많거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생활비 제대로 안 보태는 건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동안 왜 매번 돈이 없다고 하는지 최근에 알았네요. 무슨 때마다 어머니 주머니로 넣어드린 용돈 봉투가 어머니 아들한테서 나온 거라 생각하세요? 그동안 제가 전부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매달 이 인간이 어머니 용돈을 따로 드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저를 속인 건 어머니랑 어머니 잘난 아들이라고요. 속이다니! 내가 아들 용돈 받는 게 무슨 죄라고 너를 속였다는 거야. 좋아요. 용돈은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죠. 그럼 대출은요? 그 사람이 어머니 아파트 입주 시기 맞춰서 대출 새로 받은 것 같던데요. 어머니 잔금 보태주려고 대출 받은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 상의 없이 저지르는 거 이혼 사유인 거 모르세요? 그런 게 이혼 사유면 대한민국에 이혼한 날 부부 없겠구나. 아무튼 나는 네가 벌어서 친정 보태준다는 말은 전혀 못 믿겠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신 아들보다 4~5배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며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눈앞에 제 계좌를 까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오늘 와서 저에게 따지고 든 건 본전도 못 찾을 일이었다는 걸 아시는 듯 했습니다. 네가 사업인지 뭔지 한다고는 들었다만 그게 이 정도로 수입이 많았던 거니? 아무튼 너도 그럼 나 속인 거 아니냐? 속인 게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죠. 어머니 아들이 원한 거고요. 꼴의 여자보다 돈 못 버는 게 못난 건 줄을 알았나 보죠. 저는 할 말 다 했네요. 저 어머니 아들하고 계속 살 생각 없거든요. 이혼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빨리 해야겠어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보고 나니까 완전 정 떨어졌거든요. 어머, 얘! 너는 시어미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니? 대체 어디서 그런 거 보고 배운 거야? 암튼 나야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오늘은 내가 일단 돌아갈 테니까 너야말로 나한테 버릇없이 군 거 사과할 마음 생기거들랑 연락해라. 감히 이혼이라니 절대 안 될 말이지. 어머니는 제가 쫓아내기도 전에 자기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모든 사실을 알고 머쓱하기도 하고 민망했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테고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문자를 넣고 출근했습니다. 물론 일하는 내내 남편놈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저녁 늦지막이 귀가했더니만 남편놈이 웬일로 어머니 댁에서 저녁도 안 얻어먹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표정을 보아하니 미안한 척하고 있길래 어머니와 작당 모의를 했구나 짐작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남편에게 사전에 지시했겠죠. 이혼 말이 나와도 절대 수긍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읍소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놈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껏 수그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며? 아이 참, 어머니는 할 말 있으면 아들한테 하실 것이지 왜 다짜고짜 오셨대. 아무튼 당신 화 많이 났다며? 나 화나라고 당신이 일부러 어머니께 아빠 차 사드렸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 당신 내가 아빠 용돈 드리는 것까지 일러 바쳤던데? 물론 당신이 얘기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지만 당신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니께 말한 이유가 뭐야? 내 험담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어머니 앞에서는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가 친정에 잘한다고 말해야 당신 위신이 설 것 같았냐고. 아,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는 당신이 내 생일 선물로 차 사주는 줄 알았다가 아닌 거로 알고 실망해서 엄마한테 투정한 것 뿐이야. 오늘 있었던 일은 어머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도 아까 제정신 돌아오셨는지 너랑 얘기 잘해보라고 하시더라. 당신 설마 나랑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지?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걸 어머니에게 전해 듣고 일단 꼬리를 내리려는 듯 보였어요. 이혼을 홧김에 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왜 이혼하겠다고 한 건지 잘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이제껏 나 생활비 제대로 안 주고 당신네 집에 생활비 준 거 나 다 알고 있어. 대출까지 받아서 어머니 준 것도 전부 알고 있으니까 구차한 변명하지 마. 그동안 살면서 나 속이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이득 본 거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한테 얹혀 살았잖아, 당신. 정확하게 계산할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줄 위자료나 준비해놔. 서슬퍼런 제 기세에 눌렸는지 남편은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연신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남편의 사과도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들리기만 했습니다. 한 집에 살며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남편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안 나가면 나 오늘 당장 우리 친정아빠께 당신이 그동안 나 속인 거 얘기하고 이혼하겠다 할 거야. 조금이라도 시간 벌게 원하면 조용히 짐 싸서 나가. 나 절대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 번복 안 해. 여보, 제발 진정해봐. 떨어져 있다 보면 당신도 생각이 다시 하게 될 거야. 당신 말대로 내가 어머니 댁으로 가 있을게. 급하게 이혼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이제부터 무조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렇게 우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가차없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저는 이혼이든 이별이든 아름다운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치사한 싸움이 될 거 뻔한데 저도 최대한 지독하게 남편놈과 철저히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 만 3년째라 재산분할도 철저히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결혼해서 가게 경제에 거의 기여한 게 없었으니 그 부분만 잘 증명하면 제가 유리하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남편놈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요. 또 한 번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 재산은 저와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지분 절반,
결혼 직후 제가 남편 이름으로 사줬던 중형 SUV, 또 결혼 초반부터 둘이 생활비에서 각출해서 넣어놓은 주식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재산 명시 신청 결과 조회된 건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뿐이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봤더니만 어이없게도 남편 놈은 차를 본인이 타고 다니면서도 차를 자기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고 거기서도 차량 담보대출을 뽑았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물어볼 때마다 그대로 있다던 주식 계좌도 이미 텅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돈이 절반 넘게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주식을 잘 못하니 남편에게 일임한 건데 그 돈을 그새 전부 빼서 써버린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저에게 솔직한 거 하나 없이 속였다는 걸 또 한 번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변호사와 소장을 작성하면서 계산해 봤더니만 남편은 저와 상의 없이 시댁에 보낸 돈을 포함하면 저와 나눌 재산은커녕 저에게 오히려 돈을 줘야 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동안 잠잠하더니만 남편과 시모는 번갈아가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둥, 직접 친정으로 찾아와 사과하겠다는 둥 아주 난리를 떨었습니다. 저기 며느라, 내가 이제와 이런 말하는 거 참 면이 안 선다마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잘못이 크구나. 나는 네가 그리 능력이 좋은 줄은 몰랐어. 아들이 버는 돈이니 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 우리 아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니들 이런 걸로 이혼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 하실 뿐이네요. 저한테 자존심 구겨가며 사과까지 하시니 말이에요. 이건 어머니 아들이랑 저 둘 사이 문제니 더 이상 간섭 마세요. 어머니가 이혼하지 말란다고 제가 이혼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분명히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저랑 살면서 얹혀 산 비용 전부 돌려받을 거라고요. 제 돈 마음대로 쓴 거 그거 횡령이에요. 그 돈 전부 어머니한테 간 거 다 아니까 돌려주세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돈 내놓으라는 말인 거 아시나요? 시어머니나 남편 놈은 역시 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둘 다 말을 바꾸더니만 협의 이혼해달라 사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소송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소송해도 몇 달 안 걸려 남남이 된다는데 저는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사정이 복잡해 8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저해승소로 마무리하고 올해 초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과 저의 재산을 편취한 부당이득금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공동명의 아파트는 처분해서 각자 돈 보탠 만큼 가져갔어요. 말이 공동명이지 남편 놈은 저에게 줄 돈을 다 빼고 겨우 몇천 건진 게 다입니다. 그렇게 아이 없이 전 남편과의 인연은 마무리했네요. 이혼 이후 그쪽 집안 소식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와 잠시 같이 사는 중이에요. 아빠도 속상하셨을 텐데 저를 무조건 이해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가끔 이혼녀가 됐다는 사실에 현타가 오기도 하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든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법이고 똑같이 살아야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소중한 조언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니 모든 이혼 경력자분들 저의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